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보다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학습해볼 내용은 2018학년도 중등임용교육학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강조하였다시피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목적은 첫 번째, 바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간 활용. 기출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거고 또 어떻게 문제를 써내려갈 건지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실제 60분이라는 시간에서 연습을 해보니까 나는 서론을 쓰는데 좀 더 힘들어해. 아니면 나는 뭔가 문제를 읽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아니면 나는 내용을 인출해서 적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기출 문제를 푸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내가 아는 걸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워커의 교육과정이네. 내가 워커의 교육과정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 문제는 이 정도의 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글을 읽는데 내가 몇 분이나 소요됐는지 그 정확한 시간대를 다 캐치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키워드화 시키는데 몇 분. 그래서 이 기출 해설 강의는 나의 부족한 점을 찾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어. 그래서 시간 활용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도 찾고, 두 번째는 내용 구성. 즉 내가 답안을 구성하는 측면에서도 뭐가 부족한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답안만 적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 즉 본론 안에서도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나는 쓸 수 있었다 써보지도 않고 실제로 기출해서 문제 풀이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시간 체크를 하셔서 다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올려드린 것과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이 내용이 부족했네. 혹은 이 부분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그 다음 문제 풀 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기출 해설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즉, 이 내용은 여기 나오는 워커나 문제중심학습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기출문제는 그걸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인출은 당연한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분배나 내용 구성을 논리적으로 잘 하냐 그러면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연습을 저랑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교육학 점수가 18점, 19점이 안 나온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충분히 많은 내용도 아는 것 같은데 왜 난 18점, 19점이 나오지 않을까? 목표가 18점, 19점이 아니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교육학 점수에서 내가 18점, 19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고 하시면 기출 이 해설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서론 10분, 본론 40분, 결론 5분, 여유시간 5분을 두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서론의 10분은 서론 쓰는 데가 아니라 뭐다? 문제를 읽는 시간, 그리고 내용을 키워드로 구조화시키는 시간 플러스 서론을 종이에 작성해서 딱 끝나는 시간이 10분이에요. 다 이 모든 걸 하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또 읽을 때는 제가 순서를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이 교육학 문제는 항상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문제를 읽을 때는 1번을 읽고, 그 다음에 3번을 읽고 2번을 읽는 겁니다. 이해되죠? 1, 3, 2 구조를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3번 내용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내용을 읽으면 해당되는 본문을 읽고, 다시 키워드 시키고, 이 내용을 읽고 키워드 본문 내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시키고, 어떻게 서론까지 쓰는데 10분. 그 다음에 본론은 어렵지 않아요.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지원해서 쓰던지 안에 내용에 있는 것들 활용해서 쓰던지 해야 되는 거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키워드화를 잘 시켜서 논리적으로 잘 써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는 서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키워드화를 다 시켰으니까 본론 이제 쓰는데 한 키워드당 10분씩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적어라. 만약에 질문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론은 어차피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하는 거고, 여유 시간은 5분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서론에서 막혔다면 여유 시간 5분을 더 쓰고, 본론에서 뭔가 어떤 한 부분에서 막혔다면 이 여유 시간을 필요한 부분에 땡겨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5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고 5분의 여유 시간을 두는 게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했고, 두 번째 또 포인트가 뭐냐면 키워드화를 시키는 순서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되니까 서론, 본론, 결론 순서로 키워드화를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바로 1번 읽고, 자 봅시다 여러분. 1번을 읽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아야 돼요. 그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서론부터 결론까지 쓰겠다. 딱 그걸 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3번의 부분 이거 읽어요. 3번 쭉 읽어보고 이 부분을 읽고 자세히 본론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화 시킬 때는 뭐다? 주제를 정하고 나서 서론부터 키워드화 시키는 게 아니라 1번 본론 문제 1번 풀고 바로 키워드. 이 본론 문제부터 먼저 키워드화 시킵니다. 그래서 본론이 키워드화가 다 완료가 되면 그걸 조금 추상화 시켜주면, 좀 묶어주면,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엮어주면 이 키워드가 바로 뭐가 된다? 서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바로 푼다고 생각하세요. 서론부터 내가 이 서론은 뭐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언급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문제를 딱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으로 글을 쓸 건가 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구성할 때 말씀드렸죠. 이 부분 서론, 이 부분 결론, 그 다음에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에서 반드시 비표용지 2장을 완전히 꽉꽉 채워서 적어 넣는 연습을 해라. 60분 안에. 이해되시죠? 그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A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 조사 결과에 관해서 중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업 특성인가 봐요. 그 그래프를 잠시 보니까 학업 특성에서 뭐 학업 성취도, 학업 흥미, 학습 흥미, 수업 참여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프는 잠시 보여드리면 이 부분 그래프 있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거 학업 특성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학업 성취도나 학업 흥미나 수업 참여 부분에서 표준 편차가 매우 높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성취도도 다 다르고 흥미도도 다르고 수업 참여도 다 다르구나. 이걸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표준 편차가 높다는 거는 평균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성취도 다 다양하고 흥미, 수업 참여 다양하구나. 그걸 인지하셔야죠. 그리고 보면 어쨌든 아이들의 A중학교는 아이들이 어떤 성취도나 흥미, 참여도가 좀 다양하구나. 그래서 그거과 관련해서 두 교사가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장애에 관한 것으로 대화를 했을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아마 이 글을 한편 논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딱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 즉 성취도도 다양할 것이고 학습자의 수준도, 흥미도, 수업 참여도도 다 다양할 건데 그런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도 고려해야 되고 수업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건지도 고려해야 되고 장학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나의 입장을 쓰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어떤 교육 과정을 할지, 어떤 수업을 할지, 어떤 평가를 할지, 어떤 장학을 할 건지 나의 입장을 한번 적어 보겠어. 그게 주제에 대해서. 근데 그 입장은 우리 교육학 문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적는 거예요. 즉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할 때는 여기 제시된 것처럼
워커의 모형에 따르면 되고, 수업은 문제중심 학습의 관점에서 쓰면 되는 거고, 평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화에서 뭔가 나와 있는 평가 방식을 쓰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장학, 그것을 어떻다? 이 논술 내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근거 포함시켜서 서술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육학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논설문, 여러분들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문적인 속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래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면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업 이전에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상태를 잘 진단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때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장학에 관해서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서론의 세부적인 거는 본론 내용을 키워드화 시킨 다음에 적으면 거고, 본론 내용을 키워드화 시키기 전에는 이 정도만 정하면 된다. 주제, 내가 뭐에 대해 쓸 거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은 한번 글을 써볼 거다. 이 정도만 마음가짐을 가지고 본론 내용을 키워드화 시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본론 내용 키워드 할 때는 제가 문제랑 같이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문제랑 이게 2번 부분입니다. 문제로 치면 이게 3번 부분이죠. 이 전체 글의 구조로 봤을 때 제가 요약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번이고 3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 끊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한번 저랑 키워드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논술 구성과 표현이 5점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하면 1점밖에 안 줘요. 주제와 연관시켜야 2점을 주고 표현이 적절할 때 2점을 주는 거예요. 서본교육 갖췄으면 1점은 얻겠죠. 근데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표현이 적절했는지 이 두 가지에서 4점을 얻으려면 혹은 감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논리성 있게 글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